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의 임동석입니다. 자,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지상파 DMB 채널 유원으로도 함께 시청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과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전일 코스피 지수가 스페인에서 발렌시아 주 정부가 구제 금융을 요청하고 또 향후 비관적인 경기 전망을 발표하는 등 유럽 정상회의 좀 주춤했었죠. 스페인발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감이 재차 부각되면서 급락 마감했습니다. 여러 지방 정부가 중앙 정부에 구제 금융을 신청했다는 소식에 스페인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그런 불안감이 시장을 짓누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불안감을 반영이라도 하듯 유로화의 가치는 지난 2010년 6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어제 오후 한 3시 정도였나요? 거의 7.565% 정도까지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스페인입니다. 그렇게 치솟았다는 그런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참 이게 만만치 않은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듯합니다. 자,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의 이 스페인 소식 때문에 이 불안한 모습 보이자 하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당히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다시금 불어닥치는 유럽발 강풍이 더욱더 거세지는 모습인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긍정적인 면도 애써 찾아보는 그런 노력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스페인 위기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아마 분명히 언젠가는 닥쳐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일 것 같고요. 자, 그 밖에 남유럽 국가들의 위기 아마도 하나하나 이게 여러 국가들의 전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일 만큼 새로운 뉴스는 아니다라는 점에서 애써서 좀 긍정적인 그런 점수도 부여해 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 기업들의 실적도 조금씩 개선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타이어 업체 한국타이어라든가 넥센타이어 사상 최대 영업이익 달성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컨테이너선 업계들 한진해운이라든가 등등 업황이 점점 좀 개선되고 있는 그런 지표들도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새벽 동트기 전이 제일 어둡다 이런 증시 경환 많이들 들어보셨죠? 그런 거 애써서 좀 기억해내면서 지금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주요 코너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초가 대비 3% 이상을 공략하는 강정원 전문가, 장 초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해보고 자세한 투자 전략을 듣습니다. 네, 이어서 업종 스캐닝에서는 주요 업종과 종목들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낱낱이 살펴보고요.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1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강정원 전문가 화상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국내 전일장 그리고 상당히 염려스러운 뉴욕 증시의 모습 함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국내 시장 역시 스페인과 그리스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33.49포인트 하락한 1789.44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주말 글로벌 증시가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역시 그런 우려가 국내 시장에서도 반영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코스피가 장중에는 2% 이상 빠지긴 했습니다만 1780포인트의 어떤 지지력을 좀 확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일단 이 지수가 일단 심리적으로는 좀 지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일단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에서 다시 한번 1960억의 순매도를 보였고 기관 역시도 820억대의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개인만 순매수를 보인 상황에서 전체적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 하락세를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방어주인 한국전력이라든가 NHN 이런 경우는 소폭 이런 정도 종목만 소폭 강보합권에 마감을 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2% 가까이 하락하면서 역시 좀 큰 폭의 좀 하락세를 좀 보였고요. 대부분의 업종이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지난주에 대선 관련 이런 업종 중에서 안철수 연구소 관련주들이 좀 거의 됐었는데 안내비 어제는 큰 폭으로 급락하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좀 안 좋았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고요. 외국인 매수 종목은 코스피에서는 포스코와 기아차, 현대해상, S-오일, 한국전력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에서는 SM, OCI 머티리얼즈, 컴투스, SFA, 코오롱 생명과학을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은 현대차와 KT, 현대모비스, 엑소프트, NHN을 순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서는 매드포스트, 다음, SM, 메이톡스, 오스텔 임플란트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어쨌든 날도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기관에 여기 순매수한 종목을 좀 체크해봐야 되는데 코스피에서 삼성 엔지니어링, 우리서증권, 한국전력, LGU 플러스, 삼성전기를 순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서는 다음과 SM이 동시에 순매수한 종목으로 특징적으로 좀 보였고 OCI 머티리얼즈와 코오롱 생명과학, 테라세미콘 이 5종목도 동시에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새벽에는 미국 시장 역시 스페인과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이런 유럽 재정위기 불안감 확대가 국제 증시의 어떤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고요.
뭐 IMF는 공식 성명서를 통해서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 중단선을 부인했지만 시장을 중단시키지 그런 못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장중에 240포인트까지 하락했습니다만 낙폭을 좀 줄이면서 101.11포인트 하락한 12,721.46포인트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역시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하면서 전적으로 이런 지수 모두가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장중 240포인트까지 하락했다가 그나마 좀 반등이 좀 보였던 건 버냉키 FRB 의장이 상황이 더 악화되면 약을 투입할 것이다라는 믿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반등이 나온 거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스페인 국채 수익률이 상황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발렌시아 지방이 중앙은행의 자금 제한을 요청한 이후에 전체적으로 스페인 경제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국채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0.23포인트 급등하면서 이런 출범 이후에 최고치인 7.43포인트까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미국과 유럽 지수 계속적으로 좀 큰 폭의 급락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유가도 4% 급락을 했습니다. 스페인과 그리스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면서 미국 원유 선물 가격도 3.69달러, 4.02% 급락한 88.14달러로 마감을 했고요. 역시 이런 부분들, 또 패스트 업체인 맥도날드 분기 실적도 예상치를 밑돌면서 큰 폭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현재까지 16승 9무 6패를 기록하고 계십니다. 시장 상황이 워낙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전문가분들께서도 종목을 추출해내는데 이게 상당한 좀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시기일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선전을 하고 계셔서 우리 투자자분께 큰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자, 어제 코콤 같은 경우 추천을 받았었는데 장중에 한 2.6% 이상 상승을 하다가 좀 급락을 했습니다. 시장이 워낙 만만치 않아가지고요. 자, 이 종목에 대한 AS를 또 필요로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네, 결론적으로 코콤은 제가 2,250원 하회에서 손절가를 말씀드렸는데, 장중에 워낙 제가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고 단기적으로 좀 배당할 수 있는 종목으로 좀 추천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수급도 좋아졌던 모습을 좀 보여줘서 또 긍정적인 어떤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을 거라 판단되는데, 장중에 14% 한가 제한테까지 좀 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서 일단 우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코콤은 지금 올해 재무고시라든가 실적 전망 시대에서 저평가 마이크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이 가격대에서 하반기 영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 홈 네트워크 수도 증가되고 있고, 지금 시장 상황이 워낙 안 좋지만, 주당 수주 자산 가치가 3,750원대입니다. 지금 2,100원대, 요 2,000원 초반대에서는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등을 이유한 일단 매도로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전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코코미에서 오늘 종목 준비하신 종목은요? 네, 오늘 시가보너스는 테크윙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크윙은 반도체 테스트 핸들러고요. 이 반도체 생산의 최종 단계인 검사 공정을 수행하는 반도체 장비 업체입니다.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를 둘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장성을 놓치십니다. 테크윙이 50% 이상의 세계시장 점유율로 1위 업체인데 최근에 전망치가 꼭 좋지는 않습니다만 이 메모리 테스트 장비 실적이 증가하고 있고 기관이 없어 수매수를 보이고 있는데 실적 호전과 자주 메인 모멘텀이 최근에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테크윙의 부장도 780원대에 4조 5만 주를 순매수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2분기에 이어서 3분기에는 사상 최대 실적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런 부분이 역시 테크윙이 2분기부터 샌디스크, 마이크론 수주가 분포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분기에 실적 반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메모리 사업 진출 선호성을 들고 있는데요. 지난해 비머리 핸들러 장비 시장에 진출했다고 밝히면서 올해 3월부터 이 시스템 반도체 공식적인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런 부분 역시도 성장성으로 줄 수 있고 역시 기관도 스매스를 보이고 있는 부분 역시 이런 부분들을 투자 포인트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테크윙 가격대에 대해서 끝으로 조언을 주십시오. 네, 역시 시가를 말씀드리겠고요. 시가대 3% 이상, 손절가는 7,000원 하의 시엔 즉시 손절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테크윙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강정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 동시효과 상황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7포인트 빠져 있고요. 코스닥은 3포인트 빠져 있습니다. 전일 외국발 증시가 좀 안 좋았던 모습에 비하면 선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께서 잠시 전에 제가 지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자, 뭐 스페인 증시라든가 프랑스 증시는 3% 이상 하락을 했었다고 하고 뉴욕 증시 모습도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도 뭐 그런 비슷한 폭락이 아닐까 염려를 하셨을 텐데 오늘 뭐 개장 상황 나쁘지 않습니다. 비록 하락을 했습니다만 거래소가 5포인트 정도 그리고 코스닥이 3포인트 조금 못 미치게 하락을 했습니다만 염려했던 것에 비하면 야, 오늘 뭐 상당히 선전하는 그런 하루구나. 좀 약간 기대감을 오히려 좀 갖게끔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애써서 좀 좋은 면만 자꾸 보려고 하네요. 세상이 어지럽다 보니까. 자,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의 전문가는 저처럼 좀 약간 이게 치우치지 않은 보다 좀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을 여러분께 전해드릴 것 같은데 자,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 라이징 스탁의 홍희진 팀장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양시장 출발 상황부터 볼 텐데 먼저 거래소 하창봉 팀장님. 네, 사실 뭐 저도 이제 염려를 좀 많이 했습니다. 유럽 시장이 한 3% 이상 급락을 하고 어제 다우지수가 한 200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다가 사실 또 장 막판에 좀 받쳐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실 어제 증시 같은 경우는 스페인 이야기, 뭐 그리스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만 어저께 장중에 나왔던 중국의 어떤 경제 성장률 전망치 하향이죠. 혹시 말해서 D의 공포, 디플레이션 공포가 장을 좀 부담을 줬다 말씀드리겠고요. 밤새 MSCI 한국 증시는 좀 하락을 했습니다만 야간 선물 쪽에서 0.5포인트 정도 하락이 좀 제한됐기 때문에 어제 하락폭이 조금 선 반영됐지 않느냐 그런 것이 시장에 조금 묻어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 그래도 상당히 선방하는 모습입니다. 전일 대비해서 0.2% 하락한 1785포인트 선에서 출발해주면서 가장 우리가 강력하게 지지선으로 믿고 있는 1780포인트에 대한 지지력을 조금 실어주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시장이 그래도 1780포인트 정도에서 어느 정도 멈춰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가 측면에서 긍정적이지 않나 보겠고요. 아무래도 어저께 어떤 선반영된 부분에 조금 점수를 주는 모습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면 역시나 삼성전자라든지 현대 기아차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흐름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수가 좀 받치지 않나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0.4% 상승한 116만 7천 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도 0.4% 상승한 모습입니다. 현대차 22만 원, 기아차 74,400원의 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도 0.4%, 3% 상승하면서 36만 500원입니다. 시가총액 1위부터 4위까지 다 빨간불을 켜고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조금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 이때 조금 쉬는 모습입니다만은 28만 원대를 지켜주는 모습입니다. 마이너스 0.35% 하락한 28만 5천의 호가 들어있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주 초에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실적 발표 때문에 한 31만 원까지 갔었습니다만은 최근 장에 조금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30만 원 내주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1.8% 하락하면서 29만 6천 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금융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CD금리 어떤 담합이라든지 그리고 지난 주말 같은 경우는 KB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대출금리, 대출 서류 조작 사건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투심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오늘도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0.3% 하락하면서 계속적으로 신저점을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34,000원까지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KB금융 같은 경우도 33,150원까지 하락하면서 오늘도 0.7%의 추가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이닉스가 그나마 약간 2만 원 정도에서 약간 반등을 해주는 모습인데 오늘도 한 2% 상승하면서 2만 800원 호가 조금 들어오는 모습이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15만 원의 벽을 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에 또 디플레이션 공포도 좀 있었고 밤새 유가 같은 경우가 4%좀 급락을 했기 때문에 장 초반 같은 경우는 0.3% 정도 빠지고 있다 말씀드리겠고 NH는 최근에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었죠. 27만 원까지 갔습니다만 오늘 한 1% 정도 하락하는 26만 8천의 호가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시장 어느새 삼성전자나 자동차의 강세 속에서 오히려 1790포인트까지 상승 반전하는 모습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 잠깐만 살펴보면 아침 같은 경우에 일단은 개인의 매도세는 있습니다만은 외국인 쪽에서 127억 원의 매수, 그리고 기관 쪽에서 18억 원의 매수가 들어온 모습입니다. 기관 중에는 특히 이제 투신이죠. 운용사에서 한 68억 정도 매수가 들어온다는 게 좀 특징을 할 수 있겠고 전반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장 초반에 약간 소폭의 매수가 들어온다는 측면에서는 전일 시장이 약간 선반영 그리고 오늘 시장에 대해서 약간은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보겠습니다. 업종별로 잠깐만 살펴보면 오늘 그나마 좀 좋은 상승을 보이는 업종은 어저께도 조금 강했습니다만 의료 정밀 업종이 1.6% 상승하고 있고요. 통신업종, 전기전자 업종 0.9%, 0.7%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통신업종은 전통적인 방어 종목이 될 것 같고요. 전기전자 업종은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강세가 장에 조금 견인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고 기타 운수, 창고, 운송, 장비 업종,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조금 상승률이 보이고 있지 않나 보겠습니다. 잠깐 하락하는 업종은 역시나 경기 둔화 우려가 많이 제기될 때 하락하는 기계 업종이 1.59% 하락하고 있고요. 비금속, 광물, 은행, 화학업종 같은 경우 0.8% 정도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주도주 실적이 바탕이 되는 전기전자, 자동차 쪽에서는 조금 강세 그리고 실적이라든지 경기 둔화 우려 리스크에 많이 노출될 수 있는 기계라든지 화학업종은 약간 하락세를 보인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거래소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홍희진 팀장님. 자,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언급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어제에 이어서 그래도 좀 강세를 좀 띠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안넷, 그러니까 안철수 연구소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SBS 방송, 그러니까 힐링 캠프가 방영이 되고 난 뒤에 상당히 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3.6%대 강세가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테마주로 본다면은 뭐 안철수 관련 테마주, 그다음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안넷 같은 종목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서울반도체라든지 CJ-ENM 같은 종목들 일단은 뭐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도 최근에 어느 정도 좀 하방 경직성을 나타내면서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메디포스트를 필두로 해서 바이오 관련주도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타이밍도 아닌가.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보실 타이밍도 일단은 상당히 좀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컴투스라든지 게임빌 같은 게임 관련주들도 일단은 반등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좀 급락이 나와주었지만은 반등세 자체가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뭐 추가적인 급락보다는 어느 정도 바닥 다지기 흐름이 연출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컴투스나 게임빌, 뭐 JC 같은 그동안에 좀 급락이 있었던 게임 관련주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하락만 나오지 않는다면 반등에 대한 모멘텀은 충분히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뭐 업종별로 봤을 때는 뭐 IT 부품이나 NFC 관련된 종목들, 특히 이제 IT 부품 관련주들이 다 지금 하나둘씩 플러스 전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100원 상승한 흐름이 좀 나타나주고 있고, 대덕 GDS 같은 경우도 일단은 좀 좋은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이 안정되고 삼성전자에 대한 상승세가 유지가 된다면은 IT 부품 관련주도 일단은 긍정적으로 좀 보시는 게 오늘은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SM이나 YG엔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SM 같은 경우는 5만 원에 대한 안착이 오는 이런 IT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시장이 어려운 구간에서 불구하고 상당히 좀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시장 분위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테마주, 안철수 관련 테마주가 지금 반짝 좀 지금 좋은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고, 핸드폰이라든지 그 다음에 게임 관련주에 대한 반등은 오늘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단 조건 자체는 뭐 시장이 강할 경우에 그들이 먼저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겠죠. 그 다음에 지금 수급 상황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자면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35억 정도 순매수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도 1억 정도 순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대형주나 중소형주 할 것 없이 뭐 기관 쪽에서는 우량주는 좀 매수해주는 그런 흐름이 좀 연출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코스피 시장의 안정이 나올 때 코스닥 시장 쪽에서 일단 관심을 가져볼 업종 자체는 실적 우량주,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이 좀 기대가 되는 뭐 IT나 게임이나 기타 지금 대선 관련 테마에 대한 관심이 좀 지속적으로 필요해 보이지 않나.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늘 시장 자체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약세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지금 단기적으로 매매하시기에는 조금 더 코스피 시장을 확인하시고 접근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좋은 전략이 아닌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외환과 채권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한양증권 전소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유럽 위기 때문에 뭐 유로화 가치는 아주 요동을 치는 것 같은데 우리 국내 외환 시장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달러 환환율 전일 대비 3원 40전 상승한 1,150원에 개장한 이후에 상승폭을 조금 축소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구제금융 우려가 지속이 되고 있고, 그리스에서 9월 달에 유로존 탈퇴될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면서 유로화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반면에 달러 가치는 2년 내 최고치까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 환율 오늘 1,150원에 개장을 했는데요. 국내 주식시장이 의외로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외국인도 주식시장에서 순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환율의 상승폭을 제어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오늘 장중에는 NDF 역의 포지션 플레이 강도가 환율의 상승폭을 좀 결정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1,150원을 저항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상승폭을 줄이는 그런 흐름들을 보일 수가 있으나,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1,150원 중반까지 일단 열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채권 시장의 흐름은 어떻던가요?
네, 채권 시장은 오늘 증시의 흐름에 의해서 소폭 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국채 선물 전일 대비 1틱 하락한 106.18에 거래가 출발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금리가 상당히 많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으로의 자금 유입이 지속이 되고 있고 미국채 금리도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는 등 여러 가지 안전자산이 계속해서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어제 국내 채권 선물에서 만기와 가까운 순매도를 보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수급이 상당히 풍부해 보입니다. 따라서 다소 일시적인 조정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채권 강세장은 3분기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이고 어제 국채 선물이 정고점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정고점을 돌파한 이후에도 조정보다는 추가적인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격의 조정을 매수 기회로 삼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자 가격 조정 기간을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자. 한양증권 전소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증권사 리포트 살펴보는 여의도 리포트의 김보람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입니다. 어제 유럽 우려에 1780까지 내려갔던 코스피는 오늘 보합권 혼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증권사들은 어떤 시장 전망을 내놓는지 증권사 리포트 확인합니다. 먼저 하나대투증권입니다. 바람잘 날 없는 시장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보고요. 우리투자증권은 현재 코스피가 주요 지지선이자 변곡점에 서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대증권은 코스피 200주 이평선의 의미를 되새겨볼 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동양증권은 PBR 1배에 대한 신뢰가 가능한지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동부증권은 위기 뒤에 기회를 보자고 판단하고 있네요. 이 가운데 하나대투증권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기업 실적에서 매출보다 EPS 증가율이 더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정규직 근로자가 비정규직 근로자로 대체되면서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이에 따른 고용 불안은 가계 소비와 대출 개선을 제한하는 요소로 우려됩니다. 따라서 기업 투자와 고용 증대를 위해선 양적 완화뿐만 아니라 재정 절벽 문제 합의와 효과적 재정 정책 시행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민주공화 양당의 합의는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며 스페인 지방정부의 유동성 지원 요청으로 EFSF 은행권 직접 지원에 걸었던 기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상승 반전의 트리거가 부재하기 때문에 국내 증시 단기적으로는 보수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우리투자증권입니다. 또다시 유럽발 불확실성이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지만 1780선은 지난 5월 이후 견고한 지지력을 보여줬던 지수대로 추가적인 낙폭을 제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780선은 방향성 측면에서 중요 변곡점으로 향후 경기 불투명성이 배가 되지 않을 경우 비중 확대의 기회를 노려볼 만한 지수대임은 여전하다는 판단인데요. 펀더멘털 모멘텀상 불확실성이 추가로 가세하지만 않는다면 코스피 121 이격도의 침체권 진입은 그만큼 빠른 반작용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으로 현대증권입니다. 전일 대형 악재에도 코스피는 1780선 암묵적인 지지선으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공격적인 매도 대응이 이어진다면 1780선이 이탈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따라서 스페인 지방정부와 관련한 스페인 국채금리 급등과 그리스 구제금융 이행 조건과 관련한 그리스 디폴트 우려 확산 등의 신속한 대응 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동양증권입니다. 전일 급락은 스페인 지방정부 부채가 표면적인 이유였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스페인의 전면적 구제금융 요청이라고 봤습니다. 스페인 중앙정부가 전면적인 구제금융을 요청할 경우 그 영향력은 추산하기 힘든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우려에도 독일이나 유럽 은행들의 CDS 프리미엄은 여전히 안정적인 흐름입니다. 스페인이 신재정 협약을 비준한다면 ECB나 EU 측의 지원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단기적으로 PBR 1배를 하회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지만 여전히 유의미한 저점대 역할을 기대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마지막 동부증권 리포트 내용은 신논현역 지점의 이의현 대리통에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럽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자세하게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스페인, 그리스 문제가 불거지면서 최근 이틀 금요일 그리고 월요일장 유럽, 미국장이 좀 급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스페인 문제를 먼저 보면요. 스페인 지방정부가 17개가 있는데 그중에 이미 한 군데가 디폴트 선언
구제금융 선언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 뭐 발렌시아 정부나 뭐 이렇게 몇 개, 한 6개 정도가 더 할 거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뭐 지방정부가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것은 결국 나중에 전면적인 스페인 국가의 구제금융으로 갈 것인가, 이런 부분이 이제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신용평가 기관 뭐 이건존스가 스페인 국가 등급을 다시 또 강등을 했고요. 유로존 재무장관이 재무장관 회의에서 스페인에 1,000억 유로 구제금융 지원을 결정했지만, 뭐 어저께 같은 경우는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7.44%까지 올라가는 등 뭐 점점 안 좋은 방향으로 지금 흐르고 있는데, 일단 뭐 스페인의 경제 규모가 GDP 기준으로 세계 한 14위권 정도로, 뭐 그리스나 이런 나라들과 비교해서는 현저히 규모가 큰 나라라 결국 이제 모양새가 갖춰지면 ECB의 국채 직매입이나 이런 부분에 개입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 전면적으로 구제금융이 가는 경우 전면적인 구제금융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지방정부의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스페인 발렌시아 정부가 유동성 문제에 직면했다면 중앙정부의 손을 벌린 데 이어 무르시아, 카탈루니아, 카스티아, 라만차, 발레아레라스 제도, 그리고 카리아 제도로 뭐 구제금융 이런 순서로 구제금융을 신청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일단 뭐 스페인 중앙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부분이 180억 유로입니다. 그런데 뭐 지금 부채 상환 규모가 17개 스페인 자치정부에 원래 상환해야 될 규모가 360억 유로에 이르기 때문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뭐 이런 부분은 결국 ECB의 국채 직매입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뭐 안정화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다시 이슈화가 된 것이 뭐 그리스가 추가 구제금융을 당분간 못 받게 되면 또 9월에 이제 디폴트 위기에 처할 것으로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뭐 IMF 대변인도 IMF는 그리스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그리고 IMF가 금융 지원을 하는 경제 프로그램을 어떻게 정상 궤도로 올려놓을지 그리스와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듯이, 결국은 IMF나 트로이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가 아니라 구제금융 조건의 이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리스 정부가 어느 정도 긴축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서 보조를 맞춘다면 그 부분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체크하셔야 될 부분은 이제 미국의 어닝 시즌 실적 발표가 이제 절정이고요. 이번 주에 애플, 맥도날드, 듀퐁, 페이스북, 포드 등을 주목하셔야 되고, 국내로 보면 현대기아차, 그리고 S-오일, KB금융, 그리고 삼성 SDI, 포스코 정도가 이제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 시장 대응은 지금 1780포인트, 지금 현대장이 1780포인트를 지지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확인하시고, 뭐 지금 지수대 영역에서부터 추가적으로 뭐 반에서 3분의 1 정도 분할 매수하시고, 추천 업종은 낙폭과대 대형주 중에 업황 개선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 화학, 그리고 증권주, 그리고 올림픽 관련주 중에서 뭐 제일기획이나 SBS 등 이런 종목들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의 2분기 예상 실적 살펴보겠습니다. 네, OCI는 폴리실리콘 가격 하락으로 폴리실리콘 사업 부문은 실적이 악화됐지만 석유, 석탄, 화학 부문의 실적 개선과 무기화학 부문의 안정적인 실적으로 2분기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OCI의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75.3% 줄어든 895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포스코도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포스코는 2분기부터 이익 안정성 회복과 함께 중국 정책 효과와 철강 가격 바닥 확인으로 주가 회복이 예상됩니다. 포스코의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2.2% 줄어든 1조 200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최병원 샘플러스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수익률을 높여라 시간입니다. 화상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흐름에 대한 진단이 어떠십니까? 네, 일단 오늘도 시장이 큰 변화를 가지지는 못하고 일단은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미국 증시가 어제 하락을 하긴 했지만은 밑꼬리를 길게 달고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 미국 시장 자체가 더 크게 깨고 내려가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뭐 유럽발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도출되면서 상황을 어렵게 만들긴 하지만은 미국 증시 자체가 결국은 뭐 우리 증시의 바로미터라고 할 정도로 미국 증시의 영향력이 큰데요. 결국 과거 리만 사태하고 시장이 지금 현재 흡사한 부분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은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 하나가 결국 미국 증시의 추세가 아직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증시도 지금으로서는 저점을 깰 듯한 그런 상황을 계속 만들긴 하겠지만은 결국은 안 깨지고 다시 반전을 하는 그런 형태의 진행이 나오기가 쉽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시 자체는 지금으로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 반전 자체를 그대로 노리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오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주가가 내려왔을 때 저가 매수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는 흐름이 좋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주식을 들고 계신다면은 차라리 보유를 하시는 전략을 쓰시는 게 좋겠고요. 지금 바로 매도 물량을 내놓는다든지 손절매를 하는 것보다는 좀 반전을 기다렸다가 거기서 강도를 봐가면서 매도를 할 것인지 아니면 보유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코스닥 시장 또한 역시 정치 테마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약세를 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의 흐름을 좀 판단을 하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역시 이쪽도 지금 과매도 영역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차라리 좀 보유를 하시면서 기다리는 전략이 낫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포트폴리오 흐름도 함께 정리해 주십시오. 예, 포트폴리오도 지금으로서는 큰 변화가 없는 상태고 종목 자체의 움직임도 활발하게 안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포트뿐만이 아니라 전체 종목군이 대부분 다 그러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7월 들어선 대부분 다 종목들이 그런 식의 비슷한 진행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어느 정도 낙폭이 커지면은 기술적 반등이 좀 빨리 나와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번 하락의 가장 큰 특징은 하락폭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만은 시간적으로 좀 소위 말해서 이제 좀 흘러내리는 형식의 그런 식의 진행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투자자들을 어렵게 만드는데요.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반전을 기다리시는 게 맞겠고, 반등 자체가 지금 그나마 조금씩 나오는 게 이제 안철수 관련주들만 안철수 씨의 발언이나 또 출마 가능성에 따라서 민감하게 출렁거리는 상황인데 이것이 수익 기회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상대적으로 위험이 따르는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차분히 저가를 공략한다든지 이런 식의 대응이 중요할 듯 하고요. 또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밝혀진 내용이 정확하게 없는 상태고 또 거기에 따라서 출렁거림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기존의 주식을 그냥 차분히 보유하시는 전략을 쓰시는 게 맞을 듯 합니다. 현재 포트 내의 종목들도 그대로 보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병권 샘플러스 전문위원의 진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실시간 시장의 흐름과 또 종목의 흐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업종 스캐닝 시간입니다. 먼저 하창봉 팀장께서 IT 운수장비 정유화학업종의 흐름과 특징 종목 정리해 드릴 겁니다. 네, 일단 전기전자 오늘 가장 강하기 때문에 전기전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에 한 1793포인트까지 상승하는 견인은 이렇게 전기전자가 큰 역할을 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은 116만 원 정도에서 조금 멈춰주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0.34%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사실 전인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한 3, 4그레일 정도 매수가 들어오다가 어저께는 잠깐 쉬어졌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조금 매수가 들어오는데 일단 21선 정도에서 다른 섹터보다는 자리를 좀 잡아주는 대장주 성격을 가져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겠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 오늘 3% 상승하면서 좀 비용을 토하고 있죠. 일단 시장에서는 도시바죠. 세계 2위 낸드 플래시 업체 도시바가 올해부터 한 30% 정도 감산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도체 경기 자체가 어려다 보니까 글로벌 메이커 업체들이 이제 감산 모드로 들어가는데 일단은 감산하게 되면 아무래도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랜만에 한 3.4% 반등을 하고 있는데 PC 경기라든지 디램 업황에 대해서는 여전히 감산이라는 건 실제적으로 이제 공급
공급량이 줄기 때문에 오히려 뭐 잠깐 수익은 날 수 있습니다만은 디램 가격이 바닥을 치고 PC 경기가 돌아서는 데는 좀 제한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장기적 관점에서는 오늘의 반등이 연속성상에서는 조금 의문이 들고요. 일단 오늘만 놓고 봤을 때는 도시바의 감산 소식에 조금 반등하고 있지 않나 보겠습니다.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잠깐 말씀드리면 오늘 한 1.3% 반등하면서 82,300원 들어오는데 최근에 한 25,000원, LG 이노텍 9만원까지 갔다가 빠진 걸 생각하면 오늘 낙폭은 약간 기술적 반등을 봅니다. 올라갈 때 9만원까지 올라갈 때는 역시나 카메라 모듈 쪽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실적이 좀 예상되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2분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의외로 카메라 모듈 쪽에 어떤 매출이 약간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고 또 조금 더 큰 비즈니스 모델이 할 수 있는 LED TV 쪽에서의 어떤 수익성이 아직까지도 계속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흐름 자체가 약간은 부정적이었지 않나. 그래서 9만원 밑에서 조금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기전자 업종에서는 삼성전자 하나만 강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도시바 감산 이야기 때문에 조금 반등한다 말씀드리겠고요. 자동차로 잠깐 들어가면 뭐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22만원, 기아차는 74,000원 정도에서 멈춰주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주 후반 정도에 현대 기아차 실적이 좀 발표 예상되는데 지금 현대 기아차의 어떤 그 주가 흐름을 보면은 굳이 실적 같은 그 실적 흐름으로 움직인다기보다는 일단 수급 논리 때문에 시장 약화에 딱 멈춰 있지 않나 보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키포인트는 26, 27일 날 현대 기아차 실적 발표에 이 회사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동차 업종 가장 오늘 그 주요 관심 종목은 바로 관심 종목이 아니라 특징주는 한라공조겠죠. 오늘 지금 한 7% 급락하면서 23,000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많이 알겠지만 어제 장 마치고 국민연금 미래지주라 할 수 있는 국민연금이 공개 매수에 불참을 하면서 한라공조의 자체적인 공개 매수는 거의 일단은 무산됐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의견은 상당히 분분한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측면에서는 굳이 성장성도 있고 배당 성향이 있는 한라공조를 팔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 있고 또 일부 정치권에서는 이거는 국부 유출이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28,500원에 원래 공개 매수를 하면서 자진 상태로 넘어가려고 했던 한라공조에 약간 태클이 걸렸다 말씀드리겠고요. 뭐 시장 일각에서는 28,000원 가지고는 안 된다. 3만원에서 35,000원까지 올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 자체는 조금 기다려 봐야 될 부분인데 향후 이제 비슷한 측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조금 더 추가적인 공개 매수 가격이 올려가지고 2차까지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열어봐야 될 사안인데 일단은 1차 공개 매수가 실패함으로써 오늘 주가는 좀 급락을 했다 말씀드리겠고요. 증권사에서는 한라공조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성장성 측면에서 상당히 좋다. 나중에 혹시나 또 공개 매수 가격이 올라가게 되게 되면 급락을 매수 기회를 삼아라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것이 물론 23,000원 밑에서는 사실 이제 공개 매수 이야기 나오기 전 주가로 보면 예전 주가이기 때문에 한번 사볼 만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민연금이 드랍을 했죠. 취소를 했다는 측면에서 단기적으로는 바로 급반등보다는 약간 더 가격 수렴이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한라공조 관심은 많을 것 같습니다만은 조금 한 번 더 사태 추이를 지켜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조선업종으로 잠깐 넘어가면 최근에 뭐 조선업종 오늘 조금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죠. 현대중공업이 0.7% 상승, 삼성중공업이 0.7%, 대우조선해양이 0.8% 상승하면서 뭐 약간 기술적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조선업황 같은 경우는 뭐 실적은 차치하더라도 아무래도 지금 다시 한번 스페인이라든지 그리스, 유럽발 그 위기 자체가 조금 더 부각됐기 때문에 조선 좀 낙폭 과대는 맞습니다만은 조금 저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사실 계속적으로 저는 삼성중공업은 좋게 보고 있는데 뭐 35,000원 밑에 있는 가격 조금 매력적이긴 합니다만은 약간은 그 투자를 하시더라도 좀 작게 해야 되지 않나 보겠고요. 뭐 완전 그 큰 조선업체들이 조금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로 약하다 보니까 최근에 조선 기자재 업체를 할 수 있는 STS 엔진이라든지 승강밴드 같은 종목들은 조금 약했지 않나 보겠습니다. 오늘 화학주도 조금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국제 유가 정유회사 3사는 한 1% 하락을 하고 있죠.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국제 유가 4% 급락한 것이 주 원인이 D의 공포 아닙니까? 디플레이션. 경기 침체된 공포이기 때문에 일단은 유가 급락과 함께 맞물리면서 정유 3사가 다시 한번 1% 수준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14만원, GS가 이제는 글쎄 5만원 지지까지 상당히 불안할 정도로 많이 하락을 했네요. 52,900원까지 빠지는 모습이고 SOL 같은 경우도 93,400원에 빠졌습니다. 화학주 중에 조금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살펴드릴 건 호남수교입니다. 호남수교가 3.67% 하락하면서 235,000원까지 빠지고 있습니다. 호남수교 같은 경우는 어저께 장 마치고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글쎄요,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일까요? 2분기 영업 손실이 시장의 기대치보다 조금 넘어가면서 323억 오히려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적자 전환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 결과 발표 이후에 오늘 깊은 하락폭이 좀 나왔고
일단 사실 뭐 호남석유라든지 화학주는 2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3분기가 되게 되면은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오르지 않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시장을 베팅을 했었는데 일단 실적적인 측면에서 감소도 아니고 적자 전환 해버리니까 일단 실망 매물이 어느 정도 4% 이상 하락을 좀 부추겼다 말씀드리겠고 호남석유의 같은 롯데그룹의 계열사 KP케미컬 같은 경우도 한 3.23% 하락을 하면서 12,000원까지 떨어졌는데 KP케미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남석유가 적자인데 KP케미컬이라고 적자 안 날 수 없겠죠. 실제 보니까 67억 정도 영업 손실이 나면서 또 적자 전환했다 말씀드리겠고요. OCI까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OCI가 지금 아침에 아까 그 우리 아나운서님이 실적 이야기를 하셨죠. 한 85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 70%가 감소했다 이야기 나오는데 사실 OCI는 뭐 실적 하락하는 거는 사실 좀 자명하다 할 수 있겠고요. 왜 그러냐면은 주 매출을 할 수 있는 폴리실리콘 가격이 뭐 반토막 더 낮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오늘 조금 1% 반등을 보이는 거는 미국에 자회사가 있습니다. 미국에 자회사가 있는데 한 1,000억 정도 자사주 매입 방식으로 미국 태양광 사업 진출을 위해서 한 1,000억 정도를 투자한다는 이야기가 조금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존에 유럽이라든지 중국 쪽으로 많이 투자하던 그 OCI 같은 경우가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도 예전에 워런 버핏도 미국의 태양광 업체에 투자한 것처럼 북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태양광 산업을 조금 발전하려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은 한 1,000억 정도를 북미 시장 공략용으로 OCI가 투자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조금 시장에 훈풍을 불어넣고 있지 않나 보겠는데 일단 가격적으로도 20만 원 밑에 있기 때문에 약간 저가 매수를 노리는 어떤 그 투자 세력들이 조금 매수에 가담하고 있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홍의진 팀장께서는 철강기계, 금융건설 등에 대한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업종 중에서는 뭐 흐름이 좋은 업종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포스코나 뭐 현대제철, 고려아연, 그러니까 지금 풍산 같은 철강 업종 같은 경우는 경기 영향을 굉장히 좀 많이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들이겠죠. 그래서 일단 풍산 같은 종목, 그러니까 풍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구리값이 굉장히 좀 중요하죠. 그러니까 구리값이 반등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매출액 증가에 따른 그러니까 영업이익 증가가 나온다면은 상당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아무래도 지금 중국이 계속해서 지금 경기 부양책을 지금 쓰고 있는 시점 아무래도 구리에 대한 수요는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단 풍산이라든지 뭐 LS 같은 종목들에 대한 주가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동안에 쭉 말씀드렸던 뭐 풍산이나 고려아연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귀금속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지속적으로 좀 가져보시는 게 상당히 좀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수요가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 쪽에서는 공급이 많은 상태인데 수요가 그만큼 뒷받침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철강값의 반등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재료 값이 지금 어느 정도 제한적인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은 원재료 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철강 값이 오르지 같이 올라가는 흐름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당히 영업이익에 큰 타격을 좀 입었었는데 일단 그러한 부분이 그러한 부분이 좀 개선이 돼야만 그러니까 지금 마진율이 좋아지고 수요 증가가 좀 나온다면은 일단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겠지만은요. 현재로서는 가장 큰 부분 아무래도 철강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건설이나 배, 그다음에 지금 자동차나 IT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전방 산업 자체가 굉장히 좀 침체기에 좀 접어들고 있죠. 조선 같은 경우도 물동량이 줄어들면은 아무래도 철강에 대한 수요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조선 선박에 대한 수요는 자연스럽게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철강 업종에 대한 본격적인 상승을 좀 기다리셔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어느 정도 포스코는 지금 하방 경직성을 좀 나타내고 있죠. 35만 원이 쉽게 이탈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깨진다면 아무래도 한 차례 충격은 있겠지만 35만 원 정도가 이탈되지만 않는다면 일단은 긍정적인 마인드는 좀 갖고 계실 필요는 있지 않나 한번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계도 역시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설비 투자가 좀 많아지고 아무래도 지금 이 사회 인프라 투자,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가 좀 늘어날수록 기계에 대한 수요는 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두산이 브로커와 같은 경우는 전저점을 좀 이탈하는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죠. 아무래도 실적적인 측면이 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가가 싸다고 여기서 접근하시는 전략은 절대로 안 되시고요. 일단 주가라는 것은 어느 정도 좀 바닥에 대한 지금 시그널이 좀 나와 주어야 되는데 전저점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힘의 논리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도
하더라도 충분히 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금 지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수주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수주가 그렇게 좋지 못했죠. 그러니까 수주가 좋지 못했지만 하반기에는 뭐 지금 굉장히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기대감이 높은 부분들 프로젝트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21선 특히 이제 21선을 좀 이탈을 하긴 했지만은 돌아서고 있는 61선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이탈이 되지만 않는다면 그러니까 가격대로 봤을 때 55,000원이겠죠. 그러니까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55,000원 라인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6만 원까지 상승 상당히 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에너지의 중요성이 점차 좀 에너지가 좀 경기에 상관없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 종목들은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것도 상당히 좀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대건설이나 삼성물산, GS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같은 건설업종, 특히 이제 현대산업개발이 굉장히 좀 부정적인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종목은 지난주에 설명드렸을 때 국내 건설 경기에 상당히 좀 민감한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안 좋게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전저점 또한 이탈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해외 플랜트에 대한 경쟁력, 그러니까 그것조차 지금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도 상당히 좀 부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국내 건설 경기에 대한 그러니까 국내 건설 경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종목들, 한라건설도 그렇고 경남기업도 그렇고 현대산업도 지금 계속해서 좀 급락세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건설 경기 지표 자체가 지금 가장 중요한 부동산 가격 자체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서 거래가 증가하는 흐름이 나와 주어야만 본격적인 조금 바닥 시그널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계속해서 좀 빠지고 있죠.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값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시점에서 현재로서는 건설업종은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좀 계속해서 좀 바라보시자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저점에 대한 지지가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은 바닥이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최대한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은행업종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동안에 상당히 좀 부정적인 언급을 계속해서 좀 드렸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CD금리 조작,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여전히 불확실성을 떠안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전히 금융업종은 상당히 좀 부정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자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테마주 흐름도 짚어보겠습니다. 하창범 팀장님. 네, 오늘 시장이 약간은 강보합세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테마에서 그렇게 주목되는 건 없습니다만은 약간 살펴보면은 최근에 이제 화장품 업종부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아모레 퍼시픽을 선두로 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만은 최근 흐름만 놓고 보면 조금 쉬어가지 않나 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 한 강보합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가장 화장품 관련주에서 때 우리가 가장 탄력성이 좋았던 두 종목이 있죠. 바로 하나가 코스맥스고 두 번째가 한국콜매였는데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3만 원 정도에서는 조금 쉬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2% 정도 하락을 한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보다 조금 낙폭이 컸던 종목이 한국콜마입니다.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 하락세를 좀 이어가다 보니까 오늘은 다시 한번 10,000원을 터치하는 수준까지 조금 내려왔지 않나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품 관련주들이 사실 6월달 정도에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인 이후에 이제 7월 접어들어서 시장이 상당히 답답한 박스권 흐름을 좀 이어가다 보니까 차익 욕구의 어떤 투자 세력들이 조금 팔고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강세업종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입니다. 오늘 LG LED 디스플레이 관련해 가지고 그래도 삼성전기라든지 LG 이노텍 관련주들이 그나마 LG 이노텍이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도 22,950원까지 들어오면서 0.2% 상승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지수가 반등세가 종목별 섹터별 폭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시장 대비해서는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지 않나 보였고, 작은 개별주 중에서 하나 주목되는 것이 바로 일진 디스플레이입니다. 3.8% 상승하면서 14,950원까지 흐르는 모습인데, 사실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2분기 영업이익 자체가 한 189억 정도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7%가 급등했다는 어떤 시장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오늘 조금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전략적으로 같이 말씀드리면 일진 디스플레이 성장성 상당히 좋습니다만 지금 16,000원까지 올렸던 어떤 힘 자체가 이미 2분기의 실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영을 했지 않느냐, 그런 거 조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기술적으로도 22평을 이탈한 상태에서의 반등이기 때문에 일단은 추격 매수까지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조금 쉬어간다는 흐름 자체는 어떤 전체적으로 우리한테 조금 부담을 주는 모습이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나마 조금 게임주 중에서 오늘 오랜만에 모바일 게임주가 조금 반등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컴투스 같은 경우가 41,850원까지 반등하면서
조금 멈춰지는 모습인데요. 최근에 컴투스라든지 게임빌 관련해서 모바일 게임주들이 사실 그 7월 달만큼이나 6월 달만큼이나 폭등적인 그 폭등세는 가져가지 못했고요. 아까 거래소에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갔던 것처럼 컴투스나 게임빌 같은 이 약간 모바일 게임주들도 최근에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주가의 변동폭, 상승 탄력이 좀 떨어졌지 않느냐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조금 또 그 다음으로 내려가는 테마 말씀드리면 카지노 관련주네요. 최근에 보니까 강원랜드 같은 경우 0.9% 그리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가 하락폭이 조금 큰 것 같습니다. 4% 좀 하락하는 모습인데 GK 같은 경우도 2%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파라다이스도 똑같은 그 좀 맥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거죠. 화장품이 조금 쉬고 있다는 거, 게임주 쉬고 있다는 거, 그리고 카지노 관련주들도 쉬고 있다는 것 자체는 전체적인 실적도 많습니다만 주가가 고성장을 하고 고급등을 한 이후에 지금 7월 달은 최소한 좀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 달에 만약에 조정권에 파라다이스라든지 카지노 관련주를 쉽게 매수를 해줬다면 지금 7월 달은 일단은 차익 욕구가 조금 우위에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가격적으로 접하는 것만큼이나 수급적으로 좀 접해야 되지 않나 보겠습니다. 네, 자 테마주 흐름 홍의진 팀장께서는요. 자, 일단 오늘 시장 봐도 뭐 이렇게 부각되는 테마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하락폭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죠. 그동안에 뭐 실적에 의해서가 아닌 테마에 의해서 올랐던 종목들이 뭐 급락이 좀 나오고 있는데 뭐 GI 바이오 같은 종목들도 그렇고요. 뭐 한라 IMS 같은 종목들도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셔야 될 종목 지금 테마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언급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마라는 것은 미래 성장성이겠죠. 앞으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테마가 좀 형성이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매수가 좀 유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 정부 정책, 그러니까 정책이라면 아무래도 대선 공약이겠죠. 대선 공약 테마주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가 그 부분이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산업적으로 봤을 때 발전될 수 있는 테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을 좀 가져보셔야 될 거 좀 첫 번째 종목 좀 말씀드린다면 KLX 같은 종목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해양수산부가 만약에 부활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의원이 지금 뭐 그 정책으로 좀 얘기했던 부분 중에 뭐 해양수산부에 대한 중요성 이 부분을 좀 언급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만약에 현실화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문재인 의원이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좀 나타나게 된다면 해양수산부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종목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주가가 시장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박스권의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봤을 때 지금 2,600원에 대한 이탈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KLX 같은 종목들도 상당히 좀 관심 있게 좀 바라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어제 오늘 계속해서 좀 양봉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시하게 좀 생각을 해보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지금 해양 터널, 그러니까 해저 터널이겠죠. 뭐 관련주 뭐 한국선제나 울트라건설, 그다음에 특수건설, 특히 이제 특수건설에 대해서 주가 흐름이 상당히 조금 좋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같은 경우 3%대 강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죠. 주가가 한 차례 오르긴 했지만은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일단은 박스권에 대한 이탈만 나오지 않는다면 탄력 있게 움직여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해저터널 관련주,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 부활에 대한 관련주 좀 기대감 좀 가져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한양 ENG라고 하는 종목이 있는데 아무래도 세트레가이라든지 한양 디스텍, 한양 ENG나 뭐 비치로테크 그러니까 나로 발사가 10월로 허가가 났습니다. 아무래도 그 전까지는 기대감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한양 ENG 같은 경우는 실적도 겸비한 테마주기 때문에 뭐 7,300원에 대한 이탈이 나오지 않는다면 충분히 관심 있게 좀 보셔도 될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로 발사 뭐 테마라든지 그다음에 해저 터널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해양수산부 관련 그 테마들에 대해서도 지금은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좀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막 좋아지고 있고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보다는 더 이상 빠지지 않고 하방 경직이 나오고 앞으로 어떤 종목이 오를 수 있는가에 조금 더 관심이 갖는다면은 시장보다는 상당히 좀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좀 세 가지를 좀 언급드렸기 때문에 한 타이밍을 잘 노려보자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오늘 장 전체적인 투자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이경민 책임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흐름이 어떤가요?
네, 오늘 장 초반부터 좀 큰 폭의 등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1780선에서의 회복 가능성 그리고 반등 시도는 꾸준히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1780선이라고 한다면은 지난 5월 저점 이후 꾸준히 반등세가 전개되었던 지수대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삼각 수렴 패턴에 있어가지고 중요 하단 지지권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1780선 전후에서는 그리스 디폴트 가능성 그리고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도 강한 지지로 보였던 지수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1780선에서 분위기 반전 그리고 반등 지도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1차적인 기술적 반등 목표치로는 1830선 그러니까 21선이 위치한 지수대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분위기 반전이 확실히 일어나고 그리고 다시 상승 추세를 전개하는지 여부는 1850선 그러니까 삼각수렴 패턴의 하락 추세 상단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있어가지고 오늘 장 초반 등락 이후 시간이 갈수록 1790선을 회복하면서 1800선 회복 시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있어가지고 중요한 부분은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도 21선을 어제도 지켜주고 오늘도 지지력을 확보하고 플러스 반전한 상황이라 볼 수 있겠고요. 이와 함께 반도체 업종 대표주라 볼 수 있는 SK 하이닉스가 좀 강세를 3% 전후의 강세를 보이고 있고, LG전자 또한 2% 넘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 등 지금 현재로서는 IT 관련주들이 좀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시장의 하반 경직성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측면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장 투자 전략을 세워주신다면요? 네, 일단 오늘 그리고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도 1780선에 대한 지지력을 확보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지금 현재로서는 저점 매수로 대응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만 단기 변동성이 좀 확대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봤을 때는 지금 현재 추격 매수, 그러니까 종목별에 있어서도 지금 급반등을 한 종목들을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등락을 활용한 저점 매수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1780선 전후부터는 중기적인 관점, 그러니까 121선과의 괴리도를 보더라도 굉장히 매력적인 매수권이라는 점을 감안해봤을 때 중기 지지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장 참여자분들께서는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매수 대응으로 가져가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이경민 책임연구원과 함께 오늘 장에 대한 진단과 투자 전략을 함께 세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 라이징스탁의 홍희진 팀장님도 함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11시부터 패스트 종목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료 문자 013-3366-0110, 전화 023153-2610으로 주시면 상담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 블로그에도 많이들 들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벤트 함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갑니다.